오늘 내용은 여러분 진짜 너무 좋아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도 너무 좋았고 우리가 진짜 삶의 태도와 철학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 통찰력이 진짜 예술의 경지입니다. 진짜 꼭 끝까지 보세요. 수백억 자산가들이 절대 무시하지 않는 것 과연 뭘까요?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무시하고 있어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이거를 진짜 무시하지 않고 이거를 무시하지 않기 위해서 일종의 삶의 철학이 있어요. 진짜로 공통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진짜. 여러분 거인의 약속은 2024년 올해의 책이에요. 이거는 저만 좋다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포트라이트 비즈니스 북이라는 어떤 상이 있는데 거기서 상을 받은 책이고요. 아마존 다 아시죠? 거기에서 평점이 5점 만점에 4.7점이에요.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근데 아마존은 5점 만점에 4.7점 받는 경우가 그래도 꽤 있어요. 근데 굿리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독서 리뷰 사이트라고 해야 되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이트여서 이걸 아마존이 인수했어요. 아마존이 인수했으면 너무 퀄리티가 높아서 여기에 쌓여있는 리뷰에 대한 그 인포메이션이 너무 하이 퀄리티이기 때문에 아마존이 이걸 인수를 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4점 넘는 거는 진짜 상위 5% 책만 넘을 수 있거든요. 넘기가 진짜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4점 넘으면은 책이 어렵거나 뭔가 너무 좀 추상적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다 좋습니다. 그냥 무조건 좋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3.7점만 넘어도 좋은 경우가 태반이에요. 근데 4점, 3.5는 진짜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에 제일 높았던 게 4.3이에요. 4.32. 그게 뭐냐면은 퓨처 셀프예요. 근데 퓨처 셀프는 그렇게 좀 받을 수 있는 책이에요. 왜냐면 자기개발 책이니까. 근데 이거는 자기개발 책이 아니라 리더십, 경영에 관련된 책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리더는 이런 약속을 해야 된다는 책이에요. 그러면서 리더의 자질과 리더가 가져야 될 어떤 품격을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평가가 극찬이었다? 진짜 검증된 책이죠. 그 다음에 저는 이거를 리뷰를 다 읽어봤어요. 평점만 본 게 아니라 영어로 써진 리뷰를 읽어봤는데 진짜 극찬 일색이에요. 보통 이렇게 점수가 높아도 한 개 정도는 1점짜리 이렇게 별 한 개짜리가 달려서 악플 되게 센 게 달리거든요. 이 책은 심지어 그런 것도 없어요. 너무 훌륭한 책이다. 반드시 꼭 읽어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저만 그렇게 추천하는 게 아니라 애덤 그랜트가 리더십에 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책. 여러분 애덤 그랜트는 책을 추천을 하는데 특히 애덤 그랜트가 경영, 조직 심리 이런 거에 최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엄한 책 추천했다가 자기만 욕먹습니다. 그래서 애덤 그랜트는 신뢰를 쌓아서 그 자리에 간 거기 때문에 아무 책이나 추천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리더십 관련된 거는. 근데 애덤 그랜트가 이 거인의 약속을 뭐라 그랬어요? 리더십에 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책. 짧으면서도 굉장히 강력한 평가죠. 강력한 리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특이한 책이에요. 이게 목차거든요. 저는 목차를 진짜 꼼꼼히 봐요. 왜냐면 목차를 꼼꼼히 봐야 책을 읽을 때 쉽고 더 빨리 읽을 수 있고 책을 더 빨리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차가 좋은 책은 거의 90% 책이 다 좋아요. 근데 이 책은 이런 책은 처음 봤어요. 목차 자체가 컨텐츠예요. 그냥 목차 어디 사원으로 만들어도 될 정도로예요. 그만큼 완벽한 책이다.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너무 좋습니다. 천천히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하지만 작은 것을 무시하면 성공하기 힘들다. 저는 여기에 진짜 1억 % 동의합니다. 작은 것을 무시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운이 좋은 경우. 그럼 그 문제가 뭐냐? 그게 지속이 안 되고 그 운을 유지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운을 또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날 확률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뭘 무시하면? 작은 것을 무시하면. 중요하고 기억에 남는 순간만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면은 특정 순간만이 성공의 이유라고 착각하게 된다.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밑에 줄 먼저 읽고 올라올게요. 기억이 말해주는 것과 달리 결정적인 순간은 없다. 저도 이거를 보면서 반성 많이 하고 되게 깨달음이 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특정 순간이 어떤 기여도가 높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사실 그게 전부이진 않아요. 그래서 운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기억이 말해주는 것과 달리 결정적인 순간은 없다. 이거는 여러분, 제가 책을 무적의 독서법 알려드렸잖아요. 책을 이렇게 접으면서 읽는데 접을 때 밑줄을 치지 않아요. 근데 너무 임팩트가 좋으면은 접다가 펜을 찾아서 밑줄을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그 문장이에요. 기억이 말해주는 것과 달리 결정적인 순간은 없다. 여러분, 이게 성공만이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아, 깊어. 여러분이 누구랑 싸웠어. 어떤 불행이 닥쳤어. 어떤 결정적 순간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걸까요? 아니에요. 누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인리 법칙. 사소한 실수 300개가 쌓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실수 29개가 쌓이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대형 사건이 하나 터진다.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이러한 착각은 알게 모르게 이후의 행보에도 잘못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맞죠? 우리의 두뇌는 내가 성공하거나 실패하기 전에 큰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이 성공이나 실패의 원인이라고 단정하는 방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 맞아요. 뇌과학적으로도 맞아요. 왜? 우리는 항상 패턴화하고 단순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냥 뭐랄까 심플리피케이션, 단순화를 해요. 복잡한 거 다 쳐내고 그래야 또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우리 아메이치 작가님께서 컨설턴트잖아요. 그렇죠? 컨설턴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 많이 만나봤을 거란 말이에요. 스포츠, 정치, 비즈니스, 자선사업, 공공 분야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다. 이 성공한 사람들이 중요하게 기억하는 과거의 순간을 깊이 파고들면 의외로 평범해 보이는 작은 결정과 행동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작은 것을 무시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오늘 독서 모임 너무 좋네요, 여러분. 기억이 말해준 것과는 달리 결정적 순간은 없다. 모든 일에 세세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하며 노력하면 지속적으로 성공을 이룰 수 있다. 이 점을 항상 떠올리면은 중요한 세부 사항에 쉽게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모든 것이 달라진 순간을 떠올리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길을 개척할 때는 오지 않은 미래를 위해 에너지를 절약하기보다는 매번 사려 깊고 활기차게 해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편이 좋다. 그냥 태도예요. 여기에 지금 태도라는 단어가 안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독서 모임의 우리 온라인 독서 모임의 이제 독서 스터디 그룹의 묘미죠. 결국에는 태도입니다. 태도가 어떤 태도 모드를 여러분들이 마음과 행동에 탑재하고 있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할 거예요. 그래서 왜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냐? 긍정적으로 살아야 사소한 것도 그냥, 왜냐면 사소한 거는 여러분, 사람이 내가 마음이 무겁고 부정적이고 지쳐 있으면 사소한 건 어떻게 돼요? 그냥 안 보게 되고 모르겠어, 나중에 그렇게 돼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여기 봐보세요. 나비 효과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나비 효과의 시작이었다. 그렇게 이 문장을 다시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의외로 작은 결정과 행동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게 나비 효과예요. 다 맞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긍정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PDS 다이어리 같은 걸 써보셔야 돼요. 계속 내 인생을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PDS 다이어리 꼭 써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경우가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서 나를 잘할 것 같은데 몰라요, 사실. 왜냐면 기억에 의존을 하는데 기억은 사실 왜곡된 게 진짜 많거든요. 오늘 좀 좋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도 너무 좋아요. 앞에 거랑 이제 연결되는 건데, 성공하겠다는 맹세는 필요한 감정적 에너지와 지적 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약속.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좋았어요. 성공하겠다는 맹세는 여러분 뭐냐면, 나 성공할 거야 그러면은 당연히 지적 에너지도 써야 되는데 감정적 에너지도 써야 된다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왜 이게 좋았냐? 리더는 다른 사람보다 시간과 에너지를 더 많이 써야 한다. 여기서 감정적 에너지가 유일하게 가치 있는 화폐 역할을 한다.
조직에 투자하거나 기초시설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그런 것들은 산발적이고 결과가 늦게 나타나면 효과가 미미하고 종종 당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승리하려면은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다루고 싶지 않은 구석구석의 먼지까지 포함해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부터 전부 주의 깊게 다뤄야 한다.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고 이건 여러분 인생의 리더는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죠? 그러니까 내가 간과하고 싶고 무시하고 싶고 솔직히 때려치고 싶은 것들을 솔직히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했죠? 애티튜드, 태도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을 많이 해야 하고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래서 디스플린, 규율이 중요한 거예요. 좋죠? 만약 이것들에 헌신할 수 없으면 진정으로 승리가 절실하지 않은 것이다. 제가 여러분 이거 보니까 우리 아메이치 우리 선생님이 MBA 또 출신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요즘 참 좋아요. 그 르브론 제임스 진짜 대단하잖아요. 선수 커리어를 보면은 그렇죠? 방구석에서 그 르브론 제임스가 그 7년 전 8년 전 영상인데 자기의 1시간 운동 루틴을 그걸 통째로 보여준 게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인상 깊었던 게 그 밴드 운동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밴드 운동을. 그러면서 저 정도의 레벨에 저 정도의 연차인데도 정말 그 운동의 디테일을 신경을 쓰는구나. 지금 이 문장을 보니까 르브론 제임스가 갑자기 확 떠올랐어요. 이런 마음이라면은 이 책을 여기 읽어야 되는구나. 만약 이것들에 헌신할 수 없으면은 진정으로 승리가 절실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마음이라면은 이 책을 계속 읽을 필요가 없다. 진짜 이거 냉정한 거 자기 책인데. 거인의 약속은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약속도 아니고 있으면 좋은 것에 대한 약속도 아니다. 뻔한 것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뻔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약속이니까. 거인의 약속은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에게 의미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 도전 정신을 발휘하고 자신의 규칙에 따라 승리하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감정적인 에너지를 잘 써야 돼요. 근데 요즘은 지금 트렌드가 어떤 거냐면은 막 자존감 이런 게 왜곡되면서 이 감정적인 에너지를 온전히 100% 자기한테만 쓰라는 게 기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라는 얘기가 막 퍼져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이런 거 좀 등장하기, 페이스북 이런 거 등장하기는 그래도 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감정적 에너지가 가는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 따봉 이것 때문에 그냥 나만 보게 돼 있고 나만 관심을 갖게 돼 있어. 그 감정적 에너지를 누구한테 써? 나한테만 쓰는 거야. 그 부작용이 심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것도 좋고 제가 이거는 좀 준비한 것도 있어. 인문학적으로. 또한 굴욕을 감수해야 할 때가 언제인지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단순히 실수했을 때만 굴욕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실패하면 쪽팔리잖아요. 그때만 굴욕을 감수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 굴욕을 감수해야 되냐? 예를 들어 말하고 싶은 것을 참거나 부당한 비난을 반박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도 있다.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미국입니다. 이 사람 영국이에요. 심지어로. 이 사람 이제 영국 미국이 활동 무대인데 이거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서구권도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를 못 참은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그때 참고 미래를 도모했어야 되는데 그때 열받는다고 확 내질러서 결국에는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너무 낭비한 적이 많아요. 저는 이걸 뼈저리게 느끼죠. 이때 우리는 전략적으로 굴욕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옳다는 것을 주장할 기회가 절대로 피하고 싶은 결과로 이어질 때는 입을 다물어야 한다.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여기 뒤에도 다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또한 무의미한 반항으로 영원히 배제될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나중에 기회를 엿보기에 해당 순간에는 다소 열등한 전략이나 접근을 지지할 수 있다. 이런 거 보면은 이거 읽으면서 이거 너무 얍실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들으셔야 돼요. 여기 뒤에 보면은 이게 나와요. 내 말이 마키아벨리 주장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뒷부분 다 읽어보셔야 돼요, 직접. 제가 이거 보면서 탁 떠오르는 고사성어가 있었어요. 이거 보면 여러분들 딱 그거 떠오르시는 분들 조금 있으실 거예요. 어떤 거죠? 과지욕. 한신
아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초안지 들어보셨죠? 여러분 장기가 기본적으로 초안지예요. 초안지. 항우와 유방의 패권 전쟁이죠. 그렇죠? 그래서 한신이 거기서 뭐냐면은 한 나라의 나중에 이제 그 넘버원 대장이에요. 대장. 이 사람이 나중에 왕도 되거든요. 한신이 젊은 적 가난하여 한 마을의 정장에게 빌부터 살 때 그는 마음속에 품은 끈뜻이 있게 항상 칼을 차고 다녔다. 어느 날 태도네. 한신도 태도가 훌륭했네. 좀 뭐랄까 에이스는 아니었지만 한신이 여러분 중국 역사상 여러 장수들이 있잖아요. 삼국지. 저는 원탑이라고 봐요. 어느 날 불량배 하나가 그에게 시비를 걸고 칼을 차고 다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겁쟁이 아니냐. 내 놈이 사람을 죽일 만한 용기가 있다면 그 칼로 나를 어디 한번 찔러보아라. 그렇지 못하면 내 가랑이 밑으로 기어가라 하고 깔깔깔깔거린 거예요. 되게 굴욕적인 순간이죠. 하자 한신은 칼로 그 불량배를 찌른 게 아니라 불량배의 바짓가랑이 밑을 기어 나왔다. 당연히 주변의 모든 사람을 한신을 겁쟁이라 하며 마구 굴욕적으로 비웃어대고 한신은 매우 화가 났지만 꾹꾹 눌러 참았다. 훗날 대장군 됐다가 초왕 그 제나랑가 초나랑가 이렇게 왕이 두 개가 되는 거 제가 역사적 사실 기억이 옳다면은 제 초안지 진짜 재밌게 읽었거든요. 훗날 초왕의 자리에 오른 한신은 신하들과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과거에 겪었던 썰을 풀 때 이 일을 언급하며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그를 죽였다면은 죄인으로 쫓겨났을 것이니 바짓가랑이 밑으로 기어가는 치욕을 참아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 과지옥이라는 고사성어는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맥락이 똑같죠? 여러분 이 책 진짜 좋아요. 진짜 저는 대한민국 사람들 이거 정말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리더십 책이거든요. 사실 리더십 책은 뭐 어디 조직의 부장님 아니면 상무님 대표님만 읽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읽어야 돼요. 왜? 여러분 인생의 리더는 여러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꿈꾸잖아요. 그럼 행복한 리더가 많아져야 되고 능력 있는 리더가 많아져야 되는데 이게 안타깝게 우리가 리더가 뭔지 모르면은 일단 우리가 그럼 좋은 리더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돈 많이 주는 사람이 좋은 리더입니까? 뭐 일부분이겠죠.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인지 알아야 우리가 그 사람들을 뽑을 거고 그 사람들을 지지할 건데 우리는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인지 모르고 그다음에 우리 각자가 좋은 리더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리더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인의 약속이 시국이 또 시국이니까 올해의 책이에요. 올해의 책. 그러면서 아직도 싱큐베이션 18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싱큐베이션은 무료 독서 모임이고요. 진짜 저는 전 세계로 다 알아보고 싶은 정도예요. 현존하는 무료 독서 모임 중에 전 세계 최강, 웬만한 돈을 내고 하는 유료 독서 모임보다 좋습니다. 비기너방, 힘 시리즈방, 싱큐베이션 방이 있고요. 요번 싱큐베이션 18기 싱큐베이션 방의 라인업은 예술입니다. 예술이에요. 진짜 이거 쭉 읽으시면 연결되기 때문에 깨달음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서 줌 토론 참여하시고 서평 쓰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싱큐베이션 1년에 한 4번 정도 하거든요. 이거 다 참여하셔서 이거 수료증 받으시고 매달 받으시죠. 저는 그럼 진짜 500만 원 뽑아 먹었다고 생각해요. 왜? 세인트 잔스 컬리지에서 100권 읽고 책 졸업하는데 한 학기에 1년에 5천만 원 학비고 그럼 뭐 먹고 자는 건 안 하나요? 그러니까 먹고 자는 것까지 하면 8천만 원 든다는 거예요. 이거 저희 책이 진짜 수준 높은 걸로만 하거든요. 이거 두 개가 애덤 그랜트가 추천한 거고요. 이거는 정신과 의사이면서 뇌과학자가 쓴 책이고요. 이거는 프랑스 철학과 교수님이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어디에 밀리지 않아요. 저는 불안 사회 생존 철학을 대국민 필독서로 뽑을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 이것도 대국민 필독서로 할 거다가 이거는 다른 카테고리 2024년 올해의 책으로 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어마어마한 기라성 같은 책만 3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인간관계론도 제가 뭐라 그랬죠? 이걸 읽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깨닫죠? 그럼 여러분 이게 인생책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18기 꼭 신청을 해보시면 좋겠고 그게 23일 자정까지고 이후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19기 신청 리그가 있을 거예요. 신청 링크가. 거기에 신청을 미리 하세요. 그래야 안 놓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9기를 미리 신청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이게 지금 10강까지 준비되어 있거든요. 다 예술이에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